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외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빅솔론이라는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종목을 추천하는 동영상이 아닙니다. 이 동영상은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나가면서 공부하는 동영상입니다. 빅솔론이라는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느낌은 뭐냐면 재무상태표는 좋고 손익계산서는 조금씩 안 좋아진다 라는 느낌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재무상태표가 좋다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이 회사의 경영성과가 엄청나게 좋았다는 거, 이익잉여금이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과거에 경영성과가 좋아서 이 회사가 무거워요. 그러니까 좀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릴 확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뭐냐면 계속 매출이 꺾이고 영업이익이 꺾여 나가면서 약간씩 경사가 저는 그 밑으로, 그래서 무거운 돌멩이도 조금씩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가 그렇지만 이 회사는 현금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고 부채는 거의, 이자를 지급하는 부채는 거의 무차입 경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없어가지고 뭐랄까 버틸 수 있는 역량은 있고 그 안에서 회사의 경영층이 어, 어떤 성장의 트리거를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을 관찰하시면 될 만한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아주 디테일하게 보지는 않을 거예요. 러프하게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사는 재무제표를 좋아요. 굳이 여러분들이 뭐 재무비율 분석 안 하셔도 돼요. 이 회사는 재무비율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워낙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문제는 과연 물건이 잘 팔리냐 이거예요. 이 회사는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물건이 잘 팔리냐. 그리고 지금 떻게 보면 이 회사가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그 주 종목이 포스 프린터거든요. 포스 프린터인데 이 포스 프린터가 지금 선진국에서는 뭐냐면 뭐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우리나라나 어떤 그 개발도상국들은 큰 뭐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니까. 그런데 그 선진국에서 특히 미국 쪽에서는 이게 환경 문제로 좀 크게 다뤄졌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회사가 이제 포스프린터가 감열 방식인데 열을 이렇게 해서 글씨를 쓰는, 그래서 감열 방식으로 해서 하는 게 뭐냐면 이런 부분이죠. 감율 방식으로 했는데 이 감율 방식에서 뭐가 나오냐면 미스페뇰이라는 검출 보고서가 나와요. 미스페뇰. 그래서 이제 이 미스페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미국에서는. 그래서 어떤 이쪽 종이 쪽에 대한 어떤 그 포스 프린터에 대한 좀 규제라고나 할까요? 직접적인 규제는 안 가지만 나중에 이제 전자 쪽으로 그냥 넘어가는 이제 그런 추세로 돼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 쪽은 아직까지는 뭐예요? 아직까지는 뭐 어떤 환경 문제보다는 어떤 그 조세제도 있잖아요. 조세제도 어떤 증빙의 문제. 왜냐하면 세금이 워낙 탈루가 심하니까 영수증을 구비해라 해서 이 영수증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좀 전자식으로 다 거의 돼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때요? 뭐 슈퍼 같은 데 가서 대량으로 물건을 사고 이제 배달을 보통 많이 시키잖아요. 자기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배달을 시킬 때 보통 종이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야 뭐의 종이 영수증으로 세부 내용들을 배달한 물건이 빠진 게 없는지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종이 영수증이 우리나라나 뭐 신흥국들, 개발도상국들은 뭐 조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해서 필요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게 전자 프린터로 좀 넘어가는 그런 추세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약간 사양 산업이라는 그런 인식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매출도 지금 꺾이고 있잖아요. 꺾이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 스마트 영수증 및 개인화 서비스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게 뭐냐면 종이 영수증이 그러한 환경 문제가 있잖아요. 환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종이 영수증 대신에 어떤 그 모바일 여기서 이제 그 영수증을 받자 이거예요. 핸드폰에서 휴대폰으로 그냥 영수증을 받는 거예요. 휴대폰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이죠. 뭐냐면
그 우리가 보통 일반 영수증 스마트 영수증 지갑이라고 해서 영수증 관리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딱 해서 이 내용들이 다 써져 있는 거죠. 이게 종이 영수증에 있는 내용들이 이 써져 있어서 이게 이제 결제 핸드폰만 되면 이런 식으로 종이 영수증 대신에 어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좀 전체적으로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스마트 영수증 및 개인화 서비스 기술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포스 프린터가 과연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스마트 영수증 개인화 서비스 기술 쪽으로 나중에 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관찰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관찰을 뭐 섣부르게 재무비율이 좋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관찰하시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가 좀 추구하고 있는 라벨 프린터 자체가 포스 프린터를 어느 정도 비율이 최소한 매출 비율이 좀 동등해질 때까지는 좀 관찰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까지 매출 자체가 지금 2017년도 3분기 대비 매출이 2018년도 3분기에 11억이 감소했어요. 그렇죠? 3분기 전체적으로는 누적으로 3분기까지 누적은 증가를 했지만 3분기만 2017년도하고 3분기만 비교했을 때 11억 정도 감소했는데 4분기에는 뭐냐면 47억이 감소했어요. 47억이 지금 이게 3분기까지 누적을 빼면 4분기치 나오잖아요. 47억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매출은 뭐예요? 3분기에 11억이 감소했는데 4분기에는 47억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감소폭이 좀 커졌다는 거예요. 영업이익은 어때요? 영업이익은 지금 9억이 감소했어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14억이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영업이익은 14억이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은 어때요? 또 감소폭이 줄어들었어요. 이 말은 뭐예요? 회사가 지금 위기를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회사는 위기를 인식하고 있다. 왜? 그래서 지금 종업원들에게 뭐예요? 직원들에게 최대한 우리 원가 절감, 좀 허리띠 졸라매자 해가지고 좀 판매비와 관리비를 상당히 줄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감소폭이 줄어들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단기 순이익은 좀 30% 가까이 줄어들었죠. 이 말은 뭐냐면 2017년도에는 이게 금융자산 뭐 처분이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분을 해서 처분이익이 있어가지고 단기 순이익이 그만큼 많았었는데 2018년에는 처분한 게 없어가지고 그만큼 이게 일시적인 게 2017년도에 있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영업이익 쪽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어때요? 손익계산서는 계속 매출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매출이 꺾인다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이건 심각하게 매출이 꺾인다는 것은 이건 성장이 멈춰 있다는 거거든요. 성장이 둔화된다는 거. 그 뭐냐면 이게 업황으로 보면은 성장기 있고 성숙기가 있잖아요. 성숙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회사가 지금 쇠퇴기로 이제 갈 수 있는 성숙기의 어떤 재무 비율의 특성은 뭐냐면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꺾여요.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도 좋아요. 절대적인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률도 14.7% 좋잖아요. 영업이익도 126억이나 있고 140억 정도 이익이 발생한 절대적인 수치는 좋은데 그리고 뭐냐면 현금이 많아요. 쌓여있는 현금이 많고 성수기 때 그 다음에 부채를 갚아나가요. 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게 없으니까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갚아나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쇠퇴기로 넘어갈 때 이 회사가 이제 어떤 설비 투자를 근데 이 회사는 이제 하나의 긍정적인 게 뭐냐면 약간 설비 투자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좀 성장의 트리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러한 것들 특성을 좀 아셔야 돼요. 특성을 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회사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 뭐냐면 재무 비율은 좋아요. 지금 한번 볼게요. 재무 비율이 지금 여기서 보면 이익잉여금을 보세요. 1318억에서 1396억으로 지금 쌓여있는 게 벌써 1396억이에요. 이익잉여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익잉여금은 과거부터 이 회사의 어떤 실력이에요. 과거 실력. 이 회사가 과거에 이 정도 실력이 있어가지고 이만큼 이익을 냈다는 거예요. 과거부터의 실력에 쌓아온 실력. 그러니까 이 회사는 뭐냐면 어떤 그 경쟁력 있는 회사예요. 단지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보면 그 제품 자체가 좀 사양 산업화된 어떤
좀 나중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위기의 제품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게 이런 기술로 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또 어떤 환경 문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사양 산업화되는 그런 기술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그렇지만은 어떤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 회사는 실력은 있어요. 실력은 상당히 실력이 있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자본에서 이익잉여금이 차지하는 그런 비율이 크잖아요. 실력 있는 회사다. 그런 관점에서 이 회사를 보시고 부채 비율은 거의 줄어들었죠. 부채도 갚아 나갔어요. 현금이 많아서 부채를 갚아 나가는 거예요. 부채 비율이 줄었죠. 11.5%. 이자를 지급하는 부채가 없어요. 여기서 보면 이자를 지급하는 뭐 단기 차입금이나 장기 차입금 없죠. 없고 현금이 351억이에요. 351억. 부채 총계가 얼마예요, 지금? 168억이잖아요. 다 갚고도 남아 이걸로만 현금으로만. 현금이 줄었다는 것은 뭐냐면 과거보다 이것을 현금으로 갖고 있지 않고 금융상품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샀다는 게 금융상품으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현금으로 이자라도 받으려고, 그렇죠? 이자라도 받으려고 금융상품으로 집어넣었다. 이런 부분이고 매출채권은 좀 증가했죠. 거래처로부터 돈을 못 받았잖아요. 근데 매입 채무는 그만큼 증가하지 않고 그냥 갚아 나가는 거예요. 계속 매입 채무, 기타 채무도 갚아 나가고, 예, 미지급 법인세도 내고 그래서 뭐예요? 부채 비율은 줄어들고, 그렇죠? 대신에 어때요? 현금 흐름은 조금 안 좋아졌겠죠. 그렇죠. 부채는 갚고 그 다음에 채권은 못 받고 하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어때요? 재고자산도 뭐 안정적이고 다른 것들 이렇게 문제될 게 없어요. 유형자산도 어때요? 약간 투자를 했어요. 이게 감가상각을 제외하면 투자를 한 거예요. 여기 보면 현금 흐름표에 보면 어때요? 31억 정도. 지금 과거보다는 좀 한 30억 정도 줄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법인세 납부한 게 33억. 그렇죠. 법인세 이익이 많이 나니까 세금을 좀 많이 납부한 거죠. 자, 33억. 지금 64억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31억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배당금 지급한 게 이 정도예요. 그렇죠. 27억. 그렇죠. 27억을 배당금을 지급하고 현금이 좀 남아 돌죠. 근데 유형자산 취득은 뭐냐면 보통 한 별로 안 하는데 올해는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21억 정도. 그렇죠. 이것은 뭐예요? 지금 뭐 여러 가지 금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만든 거예요. 금형이 뭐냐면 신제품을 만들려면 그 제품 모형이라든지 이런 걸 뜨잖아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 또 뭐 다른 것들도 있겠죠. 뭐 기계장치도 사고 유형자산을 취득한 거죠. 신제품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성장성을 한번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특히 더 작년보다 많이 지출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3분기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지출했으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 현금 창출 능력은 상당히 좋아요. 이 회사가 상당히 좋고. 그리고 이제 투자 활동 보면 이제 뭐 거의 금융자산으로 많이 돌렸죠. 현금을.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이게 뭐 특별한 건 없고 이 회사는 말 그대로 아까 그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어,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이게 IR 자료거든. IR 자료인데 이 회사가 이제 지금 포스 프린터 시장에서 6.8% 정도 차지하고 모바일 프린터 시장에서 16.6% 정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세계 라벨 프린터 시장에서 1.4% 아직은 미묘하잖아요. 미미해요. 그쵸? 미미한데 이 회사가 이제 지금 계속 성장의 어떤 트릭으로 삼는 것은 이 라벨 프린터 시장 같아요. 라벨 프린터 시장. 왜냐하면 환경보호 아까 그 나왔죠. 환경보험이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라벨 프린터 시장. 자, 그래서 이 회사는 이 부분이 얼마 성장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빅솔루는 성장 전략, 라벨 프린터. 그렇죠. 그래서 지금 4월 달에 지금 원래는 지금 데스크탑 라벨 프린터 두 종류만 있어요. 그래서 시장 대응력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라인업을 다양화하겠다. 그래서 4월 달에 산업용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보급형, 7월 달에 표준형, 9월 달에 상당히 뭐예요? 제품이 라인업이 다양화되잖아요. 지금. 그쵸? 전용 모델도 있고 보급형도 지금 만들고 다양화돼요. 그래서 이 시장 반응을 보셔야 돼요. 시장 반응을. 지금 어떻게 해요? 이 회사의 어떤 점유율 자체는 적잖아요. 시장 반응을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게 매출이 얼마나 올라오느냐 이 부분이. 그쵸?
이제 앞으로 이 회사는 2019년도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2019년도가 여기서 이 라벨 프린터 시장 2019년도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모바일 프린터도 지금 이렇게 계속 지금 1월 달에 이미 냈고 신제품 3월 달 그렇죠. 예정 12월 달에 예정한 게 있고 그렇죠. 포스 프린터 같은 경우도 어때요? 물론 선진국 시장에서는 좀 안 좋지만은 지금 신흥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조세제도 증빙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남미라든지 뭐 동남아 이런 부분들은 어때요? 탈세 이런 아무래도 이제 세법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탈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이러한 영수증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환경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그쪽은 시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부분들 계속 이고 또 키오스크 프린터 같은 경우는 뭐예요? 무인화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키오스크 프린터, 그 다음에 듀얼 프린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이게 얼마나 좀 버텨줄지 이런 부분들 또 이런 것들도 하나의 또 성장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관찰하셔야 돼요. 시간이 의외로 좀 있잖아요. 2월달, 3월달 이것은 이제 2월달이니까 이제 2월달 한번 관찰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 스케줄별로 하나하나 관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포스 프린터하고 라벨 프린터가 이 비율 정도만 되면 상당히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비율 정도만 되면 여기 그냥 포스는 계속 조금씩 줄어들더라도 근데 늘어났죠. 여기 늘어났는데 왜냐면 신흥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키오스크 이런 부분들 뭐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더라도 이 라벨 쪽이 좀 많이 이렇게 성장을 한다면 이 성장하는 그런 속도가 엄청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어떤 그 안전 마진뿐만 아니라 성장까지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전체적인 성장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렇죠. 왜냐면 이것 때문에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게 또 꺾일 수도 있단 말이죠. 꺾일 수도 이건 회사의 하나의 전략이기 때문에 이건 꺾일 수도 있지만 이게 좀 이 정도만 어느 정도 증가해 준다면 그래도 상당히 회사 어느 정도 저평가는 안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회사의 어떤 그 성장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저평가 부분은 해소가 될 것 같다. 이 정도만 대줘도 기술 분석 보고서는 지금 이거는 지금 나이스 평가정보에서 나온 기술 분석 보고서 이건 어디서 보시냐면 혹시 제가 옛날에 설명은 드렸는데 이게 제 강의 노트거든요. 강의 노트를 저장해 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함께바TV, 마이바TV 이렇게 쭉 해놨어요. 강의 노트를. 그리고 이게 산업경제연구 자료 있고 기타 자료 있고 이것은 이제 제가 기타 자료는 이제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증권사별 리포트 모음은 그냥 들어가 보시면 이제 이쪽으로 연결되게 해놨어요. 이쪽으로 연결되게 해놨고 금융투자협회 보면 이제 여기 이제 리포트가 쭉 나올 거예요. 이렇게 쭉 나오면 하나씩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있죠. 공시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쪽으로 연결되게 해놨어요. 링크를. 그러면 여기 코스닥 기술 분석 보고서 있죠.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기 기술 분석 보고서가 많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기술 분석 보고서가 있으니까 이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기술이라든지 그 산업을 분석한 거예요. 분석 보고서니까 뭐 그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읽어보시는 것도 그럼 좀 내용을 좀 자세하게 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내용 회사에 대한 내용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기업 현황도 있고 여기 보면 이제 포스 프린터가 이제 한 46% 있죠. 그 다음에 라벨 프린터가 11.3%.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한 25%까지 올라가주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기타 제품, 원자재 이런 부분이 있죠. 좀 이것도 그 소모품 좀 이 부분 이 자체를 좀 싸게 하고 하드웨어를 싸게 하고 이 소모품을 좀 어느 정도 비싸게 해서 좀 자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 다음에 이 용역 매출이 있어가지고 좀 이게 이익률을 좀 좋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산업 분석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 산업용 프린터 산업 특징이 이런 거다라는 거 상당히 고부가치 산업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영업이익률이 14.7%, 순이익률이 16.52%예요. 상당히 크죠. 그리고 여기 뭐 중국산이 혹시
싸게 해서 들어오지 않나, 이제 이런 의문, 들어올 수 없는지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해자가 있는지 이 기술에 대해서, 저도 기술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 한번 보시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예측한 거 보니까 세계 포스 프린터 시장도 계속 성장을 해요. 모바일 프린터 시장도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라벨 프린터 시장도 이렇게 시장 전체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매출이 좀 꺾였다는 것은 뭐예요? 시장이 성장하는데 매출이, 이 회사의 어떤 경쟁력이 떨어진 건가? 아니면 경쟁자들이 지금 치고 들어오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쟁자들이 치고 들어와서 매출이 꺾인 건지, 영업이익률도 지금 좀 많이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경쟁자들 들어와서 좀 이런 매출이 Q가 꺾인 건지 아니면 P가 꺾인 건지, P가 꺾인 건지 Q가 꺾인,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은 회사하고 한번 제가 봤을 때 커뮤니케이션을 좀 해보셔가지고 매출이 줄어든 게 P가 꺾인 건지 Q가 꺾인 건지, 그리고 어떤 경쟁자들이 치고 올라오는 건지, 어떤 저가 공세에 대한 어떤 방어 목적으로 판매 가격을 떨어뜨린 건지,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좀 줄어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한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특별한 것은 없어요. 이게 감열 방식이에요. 감열 방식. 예, 감열 방식인데 여기서 뭐예요?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비스페뇰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비스페뇰이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지브라라고, 아까 여기서 봤죠? 여기서 본 건데, 지브라 같은 경우는 지금 라벨 프린터 시장의 48.8%예요. 그렇죠? 그리고 모바일 프린터 시장의 30.5%고, 여기는 아예 건들지 않죠. 예, 지브라 같은 경우는 여기는 나중에 환경 문제라든지 나중에 이 스마트 영수증화 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예 이쪽은 건들지 않고, 이쪽으로 그냥 모바일 프린터하고 라벨 프린터 시장만 좀 공략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거의 뭐 아주 뭐 거의 독보적인 회사예요. 독보적인 회사고, 이 회사가 이제 라벨 및 영수증 프린터 시리즈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세련됐더라고요. 이게 세련되고, 이 회사 거거든요. 제브라라는 회사 건데, 그리고 상당히 하나의 프린터에서 두 개의 기능, 영수증과 라벨을, 그리고 선반 라벨과 가격 인상이나 라벨을 인쇄할 수 있다. 하나의 프린터에서. 그리고 상당히 세련되어 있고, 그리고 뭐예요? 상당히 소모품을 사용하게끔, 이 소모품, 그래서 이제 좀 이 소모품에서 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좋은, 어떻게 보면 플랫폼화 되잖아. 이걸 많이 팔면 소모품을 통해서 또 계속 매출을 올릴 수 있으니까 어떤 그 플랫폼화 시켜가지고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선점하는 게 중요한데, 이때는 좀 이 회사가 좀 이쪽에서는 거의 선점을 거의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쵸, 48.8%. 어떻게 보면 소모품만 잘 팔더라도 선점을 해놓으면 소모품 계속 교환해서 매출이 일어나는 그런 구조로, 상당히 과연 빅솔론이 이러한 시장을 뺏어올 수 있는지,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선점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선점을 해놓으면 어때요? AS 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많잖아요. 이 응대도 좋고. 근데 이제 점유율이 적으면 AS 직원 자체를 많이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응대도 좀 안 좋고, 그러면 어떤 고장 났을 때 바로바로 이제 그 서비스 불만족이 발생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라서 의외로 점유율이 큰 제품을 뺏어오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빅솔론이라는 그런 회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나마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제가 뭐 결론을 내려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회사는 재무 비율은 좋아요. 그러니까 재무 비율을 갖다가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거고, 단지 이 회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제품들이 스케줄별로 한번 관찰을 해보시는 것도 관찰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제품들 스케줄 있죠. 이 스케줄별로 한번 관찰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 시장 반응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제브라라는 이 회사로부터 과연 이 시장을 얼마나 뺏어올 수 있느냐. 이 회사는 이미 선점을 했거든요. 선점을 해서 소모품들을 이제 교체하고 그 매출을 발생하고, 그리고 AS 직원들도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서비스 응대라든지 만족도가 훨씬 더 좋을 거란데 과연 여기서부터 얼마나 뺏어올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스마트 영수증 이 기술이 나중에 포스 기술을 얼마나 침해할 수 있느냐 그렇죠. 포스 프린터 이쪽에 종이 프린터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 관점에서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뭐예요 환경 문제 이 미스패뉴얼 검출 보고서 이 부분을 보셔야 될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 단지 이제 또 긍정적인 부분은 지금 개발도상국들은 이제 뭐 영수증 발급 그러한 의무들이 도입이 돼가지고 그 증빙들 우리나라 초창기 때 뭐 증빙 없이 막 그 장부 막 거의 작성했거든요. 세무할 때 보면 세금 낼 때 보면 뭐 증빙도 없이 그냥 가라로 막 넣는 그래서 막 손익계산서 비용도 넣고 해서 이익을 줄여서 막 세금 적게 내고 이제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마 개발도상국이나 막뭐 남미 쪽도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영수증 발행 의무 도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면은 포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포스 프린터 시장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선진국에서는 좀 힘들겠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이 포스 프린트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또 제품이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회사는 한번 4분기 사업 보고서 보면 좀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품별로 분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매출이 줄었지만 만약 라벨 프린터기가 좀 많이 매출이 올라왔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스 프린터가 좀 줄어들더라도 매출이 오늘 포스 프린터가 매출이 워낙 크잖아요 비율이. 그래서 포스 프린터가 매출이 많이 줄어가지고 이만큼 줄었다. 근데 라벨 프린터가 많이 올라왔다. 그러면은 어때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셔야 돼요. 이 회사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셔야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말씀 하는 것은 이 정도 선에서밖에 뭐 드릴 수가 없네요. 이 회사는 뭐 워낙 디테일하게 분석을 안 하셔도 괜찮은 회사고, 예, 또 좋은 회사고, 과거부터 실력이 있던 회사고, 이제 앞으로 얼마나 이 상황을 극복하면서 성장의 트리거를 발견할 수 있느냐 이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